수업 시작하겠습니다. 4강입니다. 페이지는 20이고요. 기출 원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색칠을 내가 언급하면 그것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란 형광펜을 봅니다. 16학년도에 노란 형광펜이 AP 두 문제 나왔지요. 17학년도에 두 문제 나왔지요. 18학년도 없고 19학년도 두 문제 나왔지요. 20학년도 한 번, 22학년도 한 번, 23학년도 바로 최근 문제에 AP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 밑에 보면 AP가 항상 중요하다. 영어학 원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Applied English for Knowledge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포 Transformational Grammar 보겠습니다. 녹색 형광펜이고요. 16학년도 한 번, 19학년도 한 번, 20학년도 두 문제, 22,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포는 여전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AP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특포. 카니 책은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카니 책 언제 나온지 보겠습니다. 카니 책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17학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7학년도부터 필수 원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니 강의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통사론 공부할 때 특포만 하면 되지 카니를 굳이 볼 필요 있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학년에 몇 문제 나왔습니까?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이 있으니까 이게 필수 원서가 시작되었다라고 알았고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빨리 강의를 한 편이고 그리고 아직도 타 강사는 카니 강의 안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 들으러 오지요. 왜냐하면 노량진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19학년도 카니, 20학년도 카니 두 문제, 22학년도 두 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니가 세 번째로 중요하다. 6년 중에 5년 정도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G는 Teachers Grammar 약자입니다. 문법 서적이지요. 문법 원서인데 요거는 많이 나오다가 요즘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TG는 그냥 빨간 펜으로 표시됐네요. 17학년도 나왔고요. 19학년도 있네요. 20학년도 있고요. 21 없고 22 없고 23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G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능 세대라서 문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영어학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는 괜찮은 책인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책 세 권 뭐다? AP, 특포, 칸이다. 그 다음 문법은 TG다. 다음 페이지 문제 기평 해설을 하겠습니다. Phonological Rules 음원 규칙이고요. 카테고리 분류를 내가 한 것이고 15년 글로털 스탑 문제입니다. 패시지를 읽고 빈칸에 한 단어로 채우시오. 그리고 올바른 순서 1번 다음에 2번 답을 적어라. 글로털 스탑 발음 기호가 뭡니까? 이렇게 물음표 같이 생겼는데 아래가 이렇게 작대기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성대를 닫아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윽 하고 비슷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대를 닫으면 이 정도 소리 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내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비슷하다. 성문 폐쇄음은 vocal cords 또는 vocal folds 성대가 서로 held tightly together 서로 딱 타이트하게 맞붙어서 나는 소리다. 성대가 공기 구멍인데 이렇게 맞붙으면요 공기가 흐르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의 많은 방언에서 글로털 스탑은 음소 T에
엘러폰으로 나타난다. 1번처럼. 그래서 배트맨을 배트맨이라고 해도 되고 글로털 스탑으로 발음해서 배트맨. 아무 소리도 안 나야 됩니다. 배트맨. 이렇게 되고요. 버틀러라고 트 소리를 내도 되지만 butler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atlas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슬래시 사이에 적으면요. 음소고요. 음소 T의 이음들은요. 5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처럼 암기를 해야 됩니다. aspirated T, unaspirated T, unreleased T, flap 마지막에 글로털 스탑.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이렇게 대괄호 사이에 적는 걸 뭐라고 부른다? allophones. 이음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지금 글로털 스탑 이것을 할 것이고요. batman처럼요. 여기 음절 경계 구분을 보통 마침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다에 있을 때 글로털 스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 T에서 변한 거기 때문에 음소 T의 엘러폰에 해당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1번에 있는 단어들의 음소 T는 글로털 스탑으로 조음될 수 있는 반면에 2번에 있는 단어들의 음소 T는 글로털 스탑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 발현될 수가 없다. atrocious는 트 발음만 되지 obnoxious 이렇게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attraction도요. attraction 트 발음 나야 되지 attraction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음절 경계 구분을 하겠습니다. 음성 음운론은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 기준이라서 발음을 적겠습니다. atrocious, attraction 이렇게 발음 기호를 적고요. 음절 경계 구분법을 나한테 배우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놀랐는데 얼마나 쉬운지 보겠습니다. 모음에 먼저 작대기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모음이 3개네. 음절이 몇 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온셋을 최대한 연결하지요. 르로 시작하는 영단어 가능합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로드라든지 로스터라든지 트르로 시작하는 영단어 가능합니까? 트라이앵글, 트라이, 트로피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트도 가능한 온셋이니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쉬로 시작하는 영단어 얼마든지 가능하죠. 연결합니다. 온셋으로 최대한 연결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코다로 연결한다. 연결이 끝났지요. 그러면 마침표로 음절 경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가 1음절, 트로우가 2음절, 셔스가 3음절. 이때 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트는 온셋 자리에 있지요. 그래서 온셋에 있는 트는 글로털 스탑으로 변할 수가 없고요. 코다에 있는 트만 글로털 스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실라비피케이션이라고 한다고 배웠지요. 실라비피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음절 경계 구분. 뭐에 입각하여? MOP, Maximal Onset Principle, 최대 두마 법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온셋으로 많이 연결해 줍니다. 실라비피케이션 또 하겠습니다. 먼저 뭘 하라고요? 모음의 작대기 긋고 시그마, 모음의 작대기 긋고 시그마, 모음의 작대기 긋고 시그마. 3음절짜리 단어군요. attraction은 르로 시작하는 영단어 가능하고 트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로 시작하는 영단어 가능하지요. 크시로 시작하는 영단어 있습니까? 크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올댓에 연결해줬고요. 남는 것은 이렇게 코다로 연결. 코다로 연결. 그러면 모든 연결이 끝났고요. 음절 경계가 여기 이렇게 마침표로 표시합니다.
트는 어디에 있다? 온셋에 있다. 그러면 글로털 스탑으로 변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트로픽하고 포트롤도 마찬가지. 1과 2에 주어진 데이터는 보여준다. 1번에 나온 단어들의 음소 T와는 달리 2번에 있는 단어들의 음소 T는 실라블의 코다예요, 온사시예요. 지금 2번 하고 있지요. 1번이 아니라 2번이니까 온셋 포지션에 있다. 그래서 글로털 스탑으로 발음이 될 수가 없다. 글로털 스탑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말로 성문 폐쇄음. 그래서 예시 답안 1번은 엘로폰, 2번은 온셋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제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기출교재에 정리되어 있고요. 글로털 스탑 리플레이스먼트 적어보겠습니다. 성문 폐쇄음 리플레이스먼트 교체 또는 교체 현상. 성문 폐쇄음으로 교체, 바뀌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글로털라이제이션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성문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박스 안에 작은 네모가 있죠. 글로털 스탑 리플레이스먼트 성문 폐쇄음 교체 현상은 일어난다. 대상이 되는 타겟이 되는 음소 T가 어디에 있을 때? 실라블 마지막 자리에 있을 때. 실라블 마지막 자리는 코다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실라블이 이렇게 구성되지요. 온셋과 라임으로 구성되고 라임은 뉴클리어스, 코다로 구성되니까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맨 마지막 실라블 파이널 자리 어디다? 코다 자리니까. 그래서 실라블 파이널은 코다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AP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대로 출제됐죠. Batman 왜 이렇게 글로털 스탑이 되냐? Bat하고 man 이렇게 음절 경계 구분되니까 히틀러 해도 맞지만 히틀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애틀러스 지도라는 뜻이고요. 트 발음해도 되고 애틀러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반면에 atrocious와 attraction은 여기서 음절 경계의 구분이 된다. 트는 온셋 자리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듯이 atrocious 안 되고 attraction 이런 발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광펜 친 부분 글로털 스탑 리플레이스먼트는 대상이 되는 T가 실러블 파이널 포지션 즉 코다 자리에 있는 것을 요구한다.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내려볼게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As pointed out above. 위에서 지적한 대로 언급했듯이 absolute final position, 절대적인 마지막 위치. 이거는 word final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말에서 일부 화자들은 음소 T를 글로털 스탑, 윽 소리로 완전히 바꾸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신에 음소 T 앞에 글로털 스탑을 삽입한다. 예를 들어서 힉트. 그러면 성대가 잠시 닫았다가 트 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힉트. 이것을 뭐라 부른다? 프리글로털라이제이션. 성문음화. 미리 성문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문음화 또는 글로털 리인포스먼트. 성문음 강화라고 부른다. 성문 폐쇄음과 성문음 강화된 윽트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텅팁이 혀끝이 후자의 경우 엘비올라 리치에 닿고 왜냐하면 트 소리가 나니까요. 트 소리 날 때 엘비올라 리치에 혀끝이 닿겠지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힉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요.
트 소리가 안 나니까 엘비올라 리치에 닿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성문음 강화 현상은 다른 보이스리스 스탑, 보이스리스 스탑은 프트크 세 개인데요. 다른이니까 트를 제외한 프크가 해당됩니다. 다른 프크에서도 많은 화자의 경우 일어난다. 그래서 탭프, 세크 이런 식으로 프트크 앞에서 글로털 리인포스먼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출전을 보면 AP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음절어의 유한모음하고요. 17학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실레빅 렉싱, 삼음절어의 유한모음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TSL이 됩니다. 그래서 TSL, 삼음절 단어의 유한모음화. 근데 요즘은 학자들이 트라이실레빅 쇼트닝, 삼음절어의 단모음화라고 부르는 경향이 더 강해졌고요. 역시 약자로 TSS라고 씁니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1음절짜리예요? 어떤 단어가 2음절짜리예요? 플러스 suffix, 전미사가 붙어요. 이 전미사는 몇 음절? 2음절짜리가 붙어요. 그러면 1음절짜리에 2음절 붙으면 어떻게 된다? 3음절. 2음절짜리 단어에 전미사 2음절 붙으면 4음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전미사 붙기 전에 요 음절에 강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플러스 텐스 바울이고 강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미사가 붙으니까 끝에서 세 번째 자리로 왼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텐스, 즉 렉스 바울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음절이 많아졌기 때문에 텐스 바울 길게 발음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발음, 유한모음으로 발음이 바뀌는 게 자연스럽지요. 트라이실레빅 렉싱은 규칙이다. 텐스 바울이 렉스 바울로 바뀌는 규칙이다. 그런데 전미사가 붙었을 때 마지막 음절에서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서 그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적용된다. 타겟이 되는 모음이 anti penultimate syllable 끝에서 세 번째 음절로 밀려질 때, pushed into 될 때, 뭐 때문에? suffix의 부착 때문에, 접사의 첨가, 접사의 부착 때문에. 아래에 예시된 것처럼 supreme 하면 텐스 바울이죠. 내가 발음 교육을 미리 써놨습니다. 몰라서 적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 전략하려고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supreme, supremacy, 전미사가 색칠되어 있죠. 몇 음절이에요? C. 모음 개수가 음절 개수지요. 모음이 두 개니까 2음절입니다. Asian 2음절, T 2음절, 다 2음절입니다. 아까 필기했듯이.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로 밀려났잖아요. supreme에서 supremacy. 그래서 렉스 바울인 엡실론 발음으로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 apply, diphthong, 이중모음은 텐스 바울입니다. application, 끝에서 세 번째 음절로 이동이 되었으니까 슈아 발음 렉스 바울이 됐습니다. sane, A 발음입니다. 이것은 E라고 적어도 요거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A. sane, sanity.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서 렉스 바울로 변했습니다. divine, divinity, opaque, opacity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nightingale, 요거 nightingale 3음절이고 ivory 이것도 3음절인데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왜 렉스 바울로 안 변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트라이실레빅 렉싱을 겪지 않는다. 최소 3음절이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트라이실레빅 렉싱 규칙이 요구하는 최소 규칙인 최소 3음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설명은 이렇다. 이러한 형태들은 뭐로부터 면제된다?
트라이실라빅 렉싱 규칙으로부터 면제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접사 첨가 때문에 끝에서 세 번째 음절로 이동이 되잖아요. any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suffix도 되고 suffixes도 됩니다. 어떠한 접사도 어떠한 전미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에 전미사 없지요. 아이보리에 전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미 필기가 돼 있죠. 트라이실라빅 렉싱의 조건 Number 1. Contain at least 3 syllables. 최소 3음절을 돼야 된다. 두 번째, 전미사에 첨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참고 동그라미 1번 affix. affix라고 쓰면 정확하지 않아서 0점 처리된다. affix에는 두 가지가 있죠. prefix, 접두사, suffix, 전미사. 여기 지문 내에 prefix가 나온 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affix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suffix를 적어야 됩니다. affix에는 prefix도 포함되는데 지문에는 suffix만 나와 있다. 카탄바라는 형태로운 학자 그리고 음문론도 잘하는 학자입니다. 카탄바 학자가 쓴 몰팔러지 책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학년도 텐스 렉스 디스팅션 요거 하기 전에 작년에 제주대학교에서 음문론 교수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문론 교수 하지 않을래? 제주대학교에 와서. 그래서 나는 고맙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울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지방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래도 대도시를 좋아합니다. 서울은 공기오염도 있고 매연도 있고 안 좋지 않냐? 나는 공기오염 좋아하고요. 매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 전원주택, 가평, 양평 그런 데는 놀러는 가지만요. 별로 거기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대도시 체질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서. 집돌이라서 난 별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그래도 대도시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지방에 살 생각은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선배가 있어요. 선배가 거기 교수인데 내가 영어학을 잘하고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고맙지만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서울이 좋습니다. (19학년도) 텐스 렉스 디스팅션 긴장 모음과 이양 모음의 구별을 할 줄 아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발음 기호를 하나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IPA 심볼,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약자고요. 국제 음성 기호 심볼까지 합쳐서 기호가 되겠네요. 국제 음성 기호를 적으시오. 다른 말로 phonetic 심볼을 적으시오. 발음 기호를 적으시오. 같은 말이고요. 발음 기호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슬래시 안에 있는 거는 음소고요. 추상적인 소리고요. 이음 대괄호 안에 적는 것은 실제 발음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정답이 A거든요. 이거는 추상적인 소리에 해당되니까 왜냐하면 실제 단어에 들어있는 애쉬의 애, 애들립의 애 그런 소리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 소리를 나타내니까 슬래시 사이에 적어도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만 둘 다 맞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슬래시든 대괄호든.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definition, 정의가 있다. 이용되어진다. tense lex 구별에. 하나는 음성학의 definition이다. 1번처럼. phonetic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성학의 정의. 음성학이 뭐 하는 학문인지 적혀 있습니다. 언어음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학에서는 이런 거 배웠죠. 이 발음이랑 이 발음이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이게 좀 길게 발음된다. 시간은 밀리세컨드, 100만 분의 1초까지 기록을 해서요. 얘가 100만 분의 몇 초 좀 기네. 요거는 조금 짧다. 그리고 엑스레이로 발음하는 사람 구강을 찍어서 요 근육이 긴장돼서 발음되네. 여기는 렉스 바울에서 근육이 긴장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특성을, 소리의 특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다? 과학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주파수가 이런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지요. 음성학은. ABC 세 가지로 definition을 내립니다. tense vowel, 긴장 모음은 혀의 위치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더 높더라. 뭐보다? 렉스 바울보다. 그 다음 tense vowel은 렉스 바울보다 길이가 좀 더 길더라. 렉스 바울이 뭔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모음들, 그리고 근육을 전혀 긴장하지 않고 근육을 구강 내의 혀라든지 입안 근육을 모든 긴장을 풀고 편하게 이, 에, 우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는 6개 모음을 렉스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텐스 바울은 방금 말했던 건 나와 있네요. 더 큰 정도의 근육의 긴장도, 노력이 있다. 뭐보다? 조음에 있어서 렉스 바울보다. 얘네들은 긴장을 전혀 안 하고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텐스 바울이 뭔지, 렉스 바울이 뭔지 데피니션을 세 가지 기준에서 텅의 높이, 듀레이션, 길이 차이,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문이 뭐지요? 음문론이 있지요. 음성학이 아니라. 음문론에서 정의를 내리는 텐스 렉스 구별은 어떠냐 하면 어떤 관점입니까? 바울들이, 모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음절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음론적인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문론의 음론 학문의 연구 대상이 뭐냐? 한 언어의 사운드 패런스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물리학 같은 게 아닙니다. 사운드 패런은 자음 동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한국어 음문론은 어떻게 된다? 국민 이렇게 됐으면 실제 발음은 국민 이렇게 발음이 된다. 크 발음이 무에 영향받아서 역행동화, 자음동화를 겪어서 그렇다. 이거는 사운드의 패턴입니다.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멍물, 기억이 끝에 나오고 미음이 맨 앞에 나왔을 때 실럽을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멍물 이렇게 듣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겁니다. 사운드 패턴. 영어에서는 이런 패턴이 안 일어나죠. 크 다음에 무가 나왔다고 해서 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음문론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사운드 패턴으로 어떻게 텐스 바울, 렉스 바울을 디파인 하는지 보겠습니다. 텐스 바울은 강세 있는 오픈 실라블에 나타날 수가 있다. 렉스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 오픈 실라블은 뭡니까? CV, 바울로 끝나면 뒤에 코다 자음이 없지요. 이것을 개방 음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세가 있어야 된대요. CV 할 때 V에. 요게 나타날 수 있는 모음이면 전부 다 뭐다? 요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면 플러스 텐스 바울이다. 더 간단하네요. 포네틱스는 세 가지 기준인데 포널러지는 딱 한 가지 기준으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분포에 입각하여 분포에 기반한 음론적 분류는 텐스 렉스 분류는 분포라는 게 뭡니까?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게 분포입니다. 그래서 오픈 실랍을 강세받는 오픈 실랍에 나타난다. 이게 분포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포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분포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거든요. 왼쪽에 적혀 있듯이 영어에서 코다 자리에 흐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흐는 코다 자리에 분포되지 않고요. 온셋 자리에는 응은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남자 이름 중에 응우엔이라는 성이 있을 겁니다. 그 베트남 언어는 응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절대로 응으로 시작하는 온셋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의문론의 definition, 정의는 분포에 기반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음성학에 기반을 둔 위에서 얘기했던 1번의 classification, 분류랑 충돌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째, 오우하고 어는 텐스 바울이다. 의문론의 분류에서. 반면에 이것들은 각각 텐스 렉스로 구별된다. 음성학의 분류에서. 그러면 뭔가 서로 학문별로 다르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이 달라도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진리가 지금 없는 거지요. 음성학에서 그렇고 의문론에서 그렇다. 두 번째 문제점, 세컨드. 또 문제가 있다. 듀레이션, 길이 측면에서. 길이라는 것은 음성학에 기반한 기준이 아까 길이를 들었었잖아요. 어디에? 1번의 P에 듀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Several of the lex vowels are short. 여러 개의 렉스 바울은 단모음인 것은 맞아. 사실인 반면에 블랭크 이 발음은 그렇지가 않다. 얘는 렉스 바울로 학자들이 분류하는데 얘는 길더란 얘기입니다. 발음할 때. 과연 이것은 이 바울은 똑같은 정도의 길이가 있거나 뭐랑 롱 바울, 텐스 바울, 장모음, 긴장모음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더 길다. 긴장모음보다 더 길면 당연히 텐스 바울이겠죠. 근데 왜 학자들이 렉스 바울로 분류하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합니다. Problem 1, 2. Problem 1. 포널러지에서 O는 텐스, 그 다음에 open O도 텐스라고 부릅니다. 왜냐? law, per 했을 때 이렇게 stressed open syllable에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반면에 포네틱스는 기준이 다르다. 오, 길구나, 텐스. 이거는 시간을 녹음해서 측정해 보니까 이거는 짧은데, 렉스. 이렇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오픈 O에 대해서 포널러지, 포네틱스, 텐스, 렉스 구별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Problem 2. 포널러지에서 에는 렉스 바울이다. 왜냐하면 이런 발음이 없잖아요. 강세도 받고 오픈 실라블에 태 이런 발음 불가능하고요. 폐 이것도 이런 발음이 있는 단어가 영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essed open syllable에 나타나지 못하네. 얘는 포널러지에서 분포를 따져보니까 렉스 바울이다. 포네틱스는 정의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애가 길면 텐스, 짧으면 렉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얘는 렉스라고 학자들이, 음성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엄청 길게 발음돼요.
텐스가 맞지 않나? 이거 왜 음성학자들이 렉스라고 하지? 데퍼니션하고 실제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 발음이 정답인지 설명을 보겠습니다. 애쉬, 이거는 애쉬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엡실론이라고 발음 기호 이름이 있습니다. 애쉬와 엡실론을 비교해 보면 애쉬는 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요. 모음 사각도에서 애쉬 발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즉 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발음이 납니다. 턱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엡실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냥 혀가 가운데 정도에서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턱이 떨어지지 않지요, 밑으로. 애쉬는 많이 떨어져야 돼요. 턱이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발음하고 다시 닫히면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닫히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모음의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애쉬는 엡실론보다 혹은 다른 렉스 바울보다는 훨씬 더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애쉬를 텐시 바울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IPA 심볼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슬래시의 안에 적거나 대괄호 안에 적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슬래시 브레이킷 안 적어도 정답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발음 기호는 항상 슬래시나 대괄호 쓰는 게 좋습니다. 감점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AP에서 출제됐습니다. 여기까지 4강이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